바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초록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빨간색,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보는 것보다 이 초록색을 보는 게 눈도 이제 좀 뭔가 환해지는 것 같고 마음에 이 안정이 또 오고, 그죠? 좀 편해지죠. 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90K도 넘어서 91K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비트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알트가 조금 덜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지금 4%, XRP는 더 조금 안 올라왔어요. 1.99%. BNB는 그래도 4.4 비슷하게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비트만큼 못 올라왔다. 그러니까는 비트가 조금 더 많이 올라왔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가 올라야 된다. 지금은 당장 알트가 오르는 것보다 비트가 오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요 4시간 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4시간 봉인데, 먼저 제가 그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다가 어젯밤에 밤 11시쯤에 요 분석글을 올리면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붉었습니다. 86K를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4시간 봉에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현재 장세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사실상 86K에서 88K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하락 추세를 벗어났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상승을 뭐 시원하게 해가지고 여기를 돌파했다기보다는 시간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요 86K와 88K의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6K와 88K 중 어느 쪽으로 먼저 뚫어내느냐가 추후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여기 하단에 86K냐 상단에 88K냐 어디를 먼저 뚫어내는 것이 이제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젯밤 새벽 1시 이후로 이렇게 슈팅이 상방으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88K 상방으로 뚫어내면서 80K의 바닥을 찍고 처음으로 이제 90K를 안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91K까지 올라서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지금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4개의 이 캔들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향성이 또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일봉 차트로도 볼게요.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기 하락 추세, 가파른 하락 추세를 뚫고 1차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와서 이제 21선과 조금 이제 가까워졌죠.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있지만, 그래서 이제 21선을 뚫으러 가즈아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21선 현재 93.9K니까 94K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94K 정도로. 근데 현재 가격은 91.3K니까 좀 가야 할 길이 살짝 멀긴 합니다. 얼마나 더 상승을 해야 되는지 볼까요?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상승을 해야지 21선을 닿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누가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의 방향성을 이 86, 88 어디를 먼저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향성을 누가 결정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코인만에 호재와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요한 줄기는 미증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S&P 500과 비트코인의 그 흐름 1분봉으로 보면서도 거의 그 컴플링의 형태로 가잖아요. 대신에 지금 워낙 비트의 그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S&P 500이 하락을 할 때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미증시보다 비트코인이 더 하락을 하죠. 그래서 뭐 전날 같은 경우는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방향성은 미증시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미증시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제 미증시가 어떠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비트와 좀 비슷하죠. 이 몇 개가 이제 조금 빨간색이 보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초록의 상승을 보이면서 엔비디아도 어제만큼은 이제 1.37%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0.67%, S&P 500이 0.69, 나스닥이 0.82%를 보이면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공포지수, 이 빅스 지수도 어제 하루 동안 무려 마이너스 7.38%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7포인트 초반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평균값보다 더 내려온 그런 이제 많이 내려왔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4포인트인가 넘었었는데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나스닥보다 S&P 500을 저는 그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내용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날에 요 봉으로 인해서 한 방에 51선과 21선을 돌파를 했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조정을 길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락 추세,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까지 돌파를 하면서 다시 시장을 달구려는지 체크 포인트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 하락 추세선에 맞고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죠? 하락 추세선을 맞고 넘어서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27일 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오늘은 휴장을 하고 내일은 이제 반장만 해요. 조기 폐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은 이제 더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내일 또 한번 봐야겠죠. 내일 밤에.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는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하락 추세를 넘어섰으니까 사상 최고가에 좀 더 이제 가까워지겠죠. 여기에 대한 올타임 하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미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가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 비트코인도 조정을 끝내는 것일까? 제가 지금 이 비트코인 어쨌든 큰 줄기는 미증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증시가 그러면 사상 최고가를 넘으면 비트도 조정을 끝내는 것일까? 아마 그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S&P 500이거든요. 근데 제가 현재 그 흐름이 2021년도 5월달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때가 부처빔이 나타났었고 요 노란색이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고 요 캔들이 S&P 500이에요. 그래서 2021년 5월달하고 제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큰 틀에서는 디커플링 이렇게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S&P 500은 올라가고 큰 틀에서는 디커플링이지만 세세하게 보면은 커플링이었다. 그러니까는 5월 달에 부처빔 때도 이제 미증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흐름이 있었고 부처빔 때문에 비트코인도 떨어졌고 그리고 6월 달에도 2021년 6월 달에도 여기 보시면 이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을 하죠. 이때도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조정을 살짝 받고 이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었습니다. 경신을 하고 올라가다가 7월 달에 다시 조정을 받으니까 비트코인은 소폭 올라갔지만 이제 더 많이 또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6월 미증시 비트가 동시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미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7월에 또 다시 미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비트는 찐바닥이 나왔다. 이때보다도 더 떨어졌었죠. 7월 달이. 그러니까 뭐 물론 저는 당연히 동일하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미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서 조정을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가 충분히 조정을 끝내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상승을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7월에 조정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도 이제 다시 또 커플링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의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지난 과거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해 두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을 좀 볼까요? 현재 이제 80.6K를 찍고 살짝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이제 가장 큰 이 하락 추세는 아직 돌파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거의 한 100K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살짝 올라오긴 또 했지만, 또 제가 뭐 조금 전에 이 S&P 500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트가 완전한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큰 그림을 보고 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올라왔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0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사이클 정점의 의심. 지금 이제 사이클의 이번 2025년도 4분기가 이제 사이클 정점일 수도 있다, 정점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사이클 정점의 의심과 계속 싸워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다 라는 것과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데드캣 바운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때 10월달, 10월 10일날 이때 진짜 주된 원인이 이 JP 모건 발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뭐 1월 15일날 결정이 또 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는 지금 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수록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다. 왜냐면은 또 누군가는 또 이제 여기서라도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계속 큰 그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큰 그림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또 최근에 이제 기존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기사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의 달러가 당분간 약세를 지속한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반등을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 달러 인덱스가 94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내년 중반까지 추가로 약세 흐름을 이어간 뒤 2026년, 내년이죠,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 왜 이제 약세로 예상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유를 들고 있어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 구성 변화 가능성, 연준이죠. 연준의 구성 변화 가능성 등이 달러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고, 또 연준이 내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3%에서 3.25% 수준으로, 현재가 4%거든요. 딱 3%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중기적으로 달러를 누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달러 약세를 내년 중반기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한동안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때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달러 인덱스 했을 때 이 디커플링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요 다이아몬드, 지금 살짝 보이죠? 다이아몬드. 이게 뭐냐면 요 캔들이 지금 달러 인덱스고 노란색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고, 이때가 지금 트럼프 1기 때예요. 트럼프 1기 때 2017년도 요 네모 박스가 트럼프 1기 때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왔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이때가 이제 시즌 종료였죠. 이때가 이제 2017년도, 18년도 그때인데, 2021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고,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시즌 종료를 맞았던, 요런 이제 디커플링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다. 그럼 최근의 흐름은 어땠는지 볼까요? 최근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기가 시작된 게, 요때가 이제 미 대선이고, 요때가 트럼프 2기거든요. 요 박스권 요때 이후로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된 그 시기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러니까 미 대선 이후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이때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랐어요. 당선이 된 것뿐이지 대통령이 바뀐 건 아니었었잖아요. 이때도 계속 바이든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기가 시작된 2025년 1월 15일이죠. 1월 15일 날 매번 이제 1월 15일 날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꺾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꺾였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관세 쇼크 때문에 같이 꺾이다가 이제 가파르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집니다. 그죠? 가파르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어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9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99, 10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디커플링 되면서 흘렀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미 달러가 당분간 약세를 지속을 하면서 내년 중반까지 94까지 하락을 전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94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디커플링이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가격대가 지금 요 딱 가격대가 제가 이것을 옛날에 쳐놨던 건데 요 보시면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99에서 100을 보면 돼요. 99에서 100. 여기가 지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떨어지면은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때가 지지대였었거든요. 우리의 바람은 더 떨어져서 비트가 힘을 받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기만 오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나서 여기를 결국에는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96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지지대가 저항대로 바뀌었겠죠. 저항대로 바뀌어서 현재 거의 100까지도 찍었다가 이제 살짝 떨어져가지고 99.4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전망이 앞으로 금리도 내리고 하니까 여기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내년 달러 약세 지금 예상하고 있죠. 이렇게 94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내년 달러 약세에 실질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금리도 인하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연준 의장이 바뀌니까 시기의 문제지. 그렇다면 그럼에도 시즌 종료가 될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시즌 종료라고 보는 것은 4년이 지나서예요. 4년이 지나서 지금 시즌 종료로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그 의심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고 그리고 뭐 차트상 보면은 이제 뭐 주요 이평선 다 깨졌다고 하잖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것이 이평선 깨졌다라는 것이 어쨌든 결과의 값이지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트에 나타나는 것은 후행성입니다. 단순히 4년이 지났다라고 해가지고 시즌 종료가 될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 보고 가자. 큰 그림 보고 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도 했지만 JP모건발 악재와도 이 비트코인은 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JP모건발 악재와도 비트코인은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사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JP모건이 S&P 500이죠. S&P 500 목표가가 8,000으로 상향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것이 17%더 오른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현재 S&P 500이 얼마냐? 6,812예요. 어제 이제 마감한 게 오늘 아침에 마감한 게 6,812. 근데 이제 8,000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8,000. 그러면서 JP모건은 일단 목표가를 7,500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8,000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8,00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공지능, AI 거품 우려에도 AI 특수는 지속될 것이다. AI 관련 생산성 향상 확대와 연계된 수익 효과는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라고 이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8,000을 제시를 했는데
한편 이 S&P 500 목표가가 8,000이라는 것은 미국 주요 투자은행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금 JP 모건에서 이렇게 목표가 8,000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JP 모건이 미 증시와 비트코인은 커플링 된다는 것을 모를까요? 저도 아는데 모를까요? 결국 이번 사건도 저는 이 JP 모건발 악재도 결국에 시장을 흔드는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이 JP 모건은 블랙록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JP 모건 고객들 3분기 현물 비트코인 ETF 보유량 확대라는 이 기사가 2025년 11월 8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11월 8일 날 나왔던 기사. 11월 8일이면 언제냐? 대청산 이벤트 JP 모건발 때문에 그 대청산이 일어났다고 했던 그 시기가 10월 10일이에요. 그 뒤로 나온 거거든요. 그 뒤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JP 모건 고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크게 단순히 그러니까 JP 모건이 실제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또 누군가는 생각할 텐데 우리가 이 블랙록 ETF를 체크를 할 때 그게 블랙록이 실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고객들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블랙록이 들고 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그럼 뭐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JP 모건이 지금 고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530만 주. 그런데 이것은 전분기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530만 주면 얼마냐? 3억 4,300만 달러라고 해요.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번 주 초 이 은행 JP 모건은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을 내놓으면서 현재 10만 2천 달러에서 12개월 내에 17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다. 언제 했느냐? 이번 주 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월 8일에 나왔으니까 이번 주 초라면은 11월 뭐 거의 1일 뭐 그때쯤에 나왔겠죠. 11월 초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JP 모건발 악재가 터진 것은 10월 10일이에요. 그죠? 10월 10일 날. JP 모건발 청산 이벤트 날짜 이후에 비트 전망을 지금 JP 모건이 내놓은 건데 어떻다고? 11월 초에 지금 내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강세다. 강세 전망을 지금 내놨다고 하잖아요. 강세였다. 그것도 12개월 내에 17만 달러. 제가 17만 달러 이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비트코인이 진짜 알트 불장이 가기 위해서는 알트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17만 달러까지는 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7만 달러는 여기잖아요. 17만 달러. 그러니까는 여기서 살짝 올라서 뭐 14만 달러, 뭐 15만 달러만 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알트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 알트들이 크게 가기 위해서는 비트가 좀 확 뛰어야 된다. 그것이 17만 달러였거든요. 그 얘가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죠. 이때도 여기에 저항을 넘었을 때 이때가 이제 올해 7월 달 살짝 넘게 되니까 이때도 알트 상승이 나왔는데 큰 상승이 못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트가 그래도 크게 움직였던 때가 이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죠? 이때 크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일단 가짜 뉴스부터 해가지고 승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는 어쨌든 비트가 크게 움직여줘야지 이렇게 저항대를 넘을 때 크게 움직여줘야지 알트가 크게 가지 이렇게 살짝 넘어서는 알트가 크게 움직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17만 달러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JP 모건이 12개월 내에 17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7만 달러까지 간다면 알트 불장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JP 모건은 비트코인 강세를 11월 달에 이미 내고 있습니다. 지금 JP 모건발 악재는 저는 시장을 흔드는 노이즈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1월 15일 날 해서 뭐 스트래티지가 뭐 제외될지 저는 제외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지수에서 이제 빠지는 뭐 그게 제외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설령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그게 있지만 이것이 비트코인을 시즌 종료로 가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JP 모건에서는 비트코인 강세를 외치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큰 그림 보고 가자. 큰 그림 보고 가자.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은 10월 10일 날 하락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하락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때 10월 10일 날 JP 모건발로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때 시작이 되면서 계속 하락이 된 게, 여기에서 그 리스크가 이미 충분히 다 녹아 들어가 있다. 1월 11일 날 설령 나쁜 결국에는 뭐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더 떨어지는,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노이즈일 뿐이다. 시장을 흔드는 JP 모건발 이번 뭐 악재 이런 것도 시장을 흔드는 노이즈일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여기에서 8천까지 본 게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한다면 8천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에 또 뭐가 나왔냐면 JP 모건 12월 연준 금리 동결을 한다라는 전망을 철회를 한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 FOMC 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죠. JP 모건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JP 모건은 FOMC가 다음 달에 이어 내년 1월에도 연속해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금리를 낮출 거다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한다면 8천까지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내년 뭐 1월부터 금리 인하해서 한다면 뭐 8천까지 가는 건 지금 JP모건의 뷰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미 증시가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이 커플링 된다라는 것을 JP모건이 모를까?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월 내에 17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JP모건은 비트코인 시즌 종료를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큰 그림 보고 가자.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데드캣 바운스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요즘 요거 다시 볼게요. 보면은 지금 요게 51선이거든요. 51선?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본 게 50주선 보잖아요. 그죠? 50주선이 깨졌다. 이거 보죠. 그러면 요거를 일단 일봉 차트로 놔두고 이걸 주봉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주선입니다. 여기 50주선. 가격이 102.6K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를 해줬는데 여기가 깨졌으니까 이제 위험한 신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가격이 떨어져서 깨진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50주선 말고 또 이제 뭐 분석가마다 그 보는 기준이 다른데, 어디는 뭐 365일선 보잖아요. 그죠? 365일선. 근데 보세요. 365일선이나 저는 이제 300일선을 주로 봤는데 주 이평선 뭐 200일선 딱딱 떨어지게 봤죠. 365일선으로 볼게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왜 그럴 수밖에 없냐? 50주선이면은 이걸 일수로 바꾸면 한 주에 7일이니까 곱하기 7하면은 7, 5, 35, 350일선하고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351선이나 365일선이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 이제 분석가마다 이제 자기의 기준이 다 다른데 어쨌든 다 비슷한 겁니다. 그 선이. 그러니까 저는 뭐 300일선 봤는데, 그러니까 300일선은 좀 더 깨졌겠죠. 어쨌든 다 비슷한 그 시기에 그 선이다. 근데 이것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온 하나의 이제 후행성 지표일 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과거에는 여기가 깨지면은 시즌 종료로 가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더 깨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갈수록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떨어지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전 사이클 때만 해도, 이때 2018년도에서 2021년도 이때 상승이 얼마가 나왔었냐면 무려 2000%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2000%, 2100%. 그죠? 그러니까는 이때도 엄청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갈수록 이런 그 기준이 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깨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고 하려면은
이 선을 안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단순히 이게 깨졌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 뭐 이것이 뭐 시즌 종료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뭐 기준이 될 수 있다? 보기에는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어차피 이거는 후행성일 뿐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흐름까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그냥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선 리플도 간단하게 볼게요.